이번 시간에는 얼굴과 목의 노화를 어떻게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화는 가장 먼저 피부 처짐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썹과 이마가 처지고 눈 밑에 지방이 처져 내려오고, 그리고 볼하고 턱선, 목, 입꼬리 이런 부분들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얼굴 전반적인 볼륨의 감소입니다. 볼륨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납작해지고 관자놀이 즉 측두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함몰이 일어나고 눈 밑에 횡한이 꺼지고 입가에는 팔자주름이 생기고 볼도 함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가 일어납니다.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서서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칠어지게 되고 색소 침착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모세 혈관이 확장되고 전반적으로 피부가 칙칙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를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20대 때는 얼굴에 탄력이 좋고 피부 처짐이 없습니다만 중년 즉 40대 정도가 되면은 피부가 처지고 볼륨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얼굴 부위에 경계선이 선명해집니다. 눈과 광대 경계, 볼과 입의 경계 이런 것들이 더 선명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60대가 되면은 이런 노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과정을 안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젊어지고 건강하게 해주는 모든 활동과 약, 음식, 마음의 수련, 운동, 그리고 수술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주로 하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거상술처럼 이렇게 처진 부분을 당겨주는 수술, 그리고 지방 이식처럼 볼륨을 복원해 주는 것, 그리고 마사지, 홈케어 화장품, 박피, 레이저처럼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피부를 좋게 만들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평생 늙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평생을 한다는 각오로 피부를 가꾸셔야 합니다. 그럼 안티에이징의 수술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관리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진다든지 혹은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볼륨을 보충해 줘야 될 때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젊은 시기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상술은 피부가 처지기 시작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0대 중반이 가장 적당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은 효과는 좋지만은 그 지속 기간이 짧습니다. 이에 비해서 중년, 그러니까 40대에 접어들어서 하게 되면은 수술 효과도 좋고 그 수술의 지속 기간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됩니다. 수술 후 지속 기간은 최소한 10년이고 일반적으로는 약 15년 정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하면 목 거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당기는 경우보다는 목도 함께 당겨야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에서 이 수술의 핵심적인 과정은 턱선하고 목선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처진 턱선이 수술 후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선을 보시면은 턱선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아실 수가 있고, 이어서 옆에서 보면은 칠면조처럼 처진 목이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수술 후에는 턱선과 목선의 교정이 안면 거상과 목 거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에서는 처진 턱선을 잘 교정해야 되고, 목 거상에서는 목선, 그러니까 목하고 턱이 만나는 이 각도가 잘 유지되도록 이 선을 잘 만들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은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닙니다. 피부 아래 근막층인 스마스층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방리해서 당겨 주어야 나중에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옵니다. 그림에서 핀셋으로 잡고 있는 것이 스마스층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스를 당겨주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당겨오게 됩니다. 스마스를 잘 고정해야 피부에 긴장이 걸리지 않으므로 피부 흉터가 나중에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을 심부 안면 거상술, 즉 D-plane facelif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에서 실로 당기는 방법을 많이 광고하고 있지만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실로 당기는 방법은 효과가 전혀 혹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는 채소 절개 안면 거상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수술 방법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실을 이용해서 안면 거상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해서 안면 거상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한쪽 얼굴에서만 이렇게 많은 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실을 넣고도 얼굴 거상의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동시에 금실도 넣었다고 합니다. 얼굴과 목은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소 절개 안면 거상술은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채소 절개 안면 거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맥스 리프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하지 않는 볼 부위만 많이 당기게 되고 수직으로 위로 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턱 부분은 납작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심술보는 사각턱이 납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져 보입니다. 그리고 목이 처진 것은 교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해서 턱선과 목선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부 안면 거상술이 되겠습니다.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하지만 귀 뒤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절개선입니다. 붉은 선처럼 귀 앞만 절개하는 것이 채소 절개이고 흰 선처럼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하여야 턱선과 목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한 후의 수술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턱선과 목선이 거의 완벽하게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하기 위해서 채소 절개나 실로 당기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안면신경에 대한 해부학을 모르게 되면은 이런 근본적인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하지 못하고 채소 절개를 하거나 혹은 실로 당기는 수술을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는 디자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귀 앞, 귀 뒤의 절개선과 얼굴에서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표시하게 됩니다. 귀 뒤쪽의 절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 뒤로 절개를 연장해야 목과 턱선을 당겨줄 수 있다는 것은 앞에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에 특히 턱 아래에 지방이 많거나 목이 굵거나 이런 경우에는 턱선 바로 아래 절개를 해서 지방 흡입을 한다든지 혹은 목 앞에 근육의 밴드가 있는 경우에 혹은 설골이라 해서 뼈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턱선 아래에 약 4cm 정도 절개를 해서 이 절개를 통해서 앞쪽의 목을 교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 앞하고 귀 뒤는 절개를 한 후에 피하 지방층에서 피부를 먼저 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의 교정을 위해서는 조금 박리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로 목을 박리해야지 나중에 목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은 조금 징그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피하 지방의 박리로 피부를 거상한 후에 즉 피부를 올려준 후에 보라색의 선이 보이십니다. 이 선에서 스마스층 아래로 박리가 입가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마스층 아래로 박리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심부 박리 안면 거상 혹은 D-plane facelift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리를 계속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구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막도 나오고 그리고 이하선도 나오고 그리고 안면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지 나중에 얼굴에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수술의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리가 끝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심부 안면 거상술은 즉 딥 플레인 페이스리프트는 스마스층을 잘 고정해야 되며 피부를 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를 당기게 되면 나중에 흉터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스층을 귀 앞 그리고 귓볼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뒤쪽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피부는 잘라내고 피부를 봉합하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시며 얼굴 처짐과 목주름이 심하신 분이셨습니다. 수술 후 3주째 모습입니다. 특히 목에 주름이 아주 많으셨습니다만 수술 후에 잘 교정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즉 스마스층을 당기지 않고 피부만 강제로 당기게 되거나 혹은 절개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게 된다면은 나중에 수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흉터도 많이 남고 헤어라인 선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술하면은 이렇게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가 짧은 남자분이십니다.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수술하신 분들의 다른 결과를 보겠습니다. 얼굴과 목 처짐이 심한 50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림처럼 턱선과 목선의 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는 정면 모습이고 45도 특히 턱선과 목선을 유심히 봐주셔야 합니다. 옆모습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턱선과 목선이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이시고 정면 모습이시고 턱선 그리고 목선이 거의 완벽하게 교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턱이 작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턱을 확대하고 턱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남자분이시고 얼굴 처짐과 특히 목에 주름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있어서 턱선과 목선이 잘 교정되어야지 안면 거상술과 목 거상술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얼굴의 노화 과정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하신 후의 결과를 보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도 보통은 다른 수술보다는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최소 2박 3일은 입원하셔야 되고 얼굴의 실밥은 7일 후에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활동은 2주 정도 지나야 가능하십니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회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터 남을 수 있고 박리 범위가 크기 때문에 피고임, 혈종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안면신경 손상이라든지 침샘의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헤어라인의 어떤 변형 그리고 지나치게 피부만 잘라내게 되면 나중에 칼기처럼 이렇게 귓볼이 아래로 당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칼기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스마스를 당기지 않고 주로 피부만 당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의사는 먼저 회복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축적한 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면과 목 거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턱선과 목선을 잘 교정해야 수술에 성공할 수 있고 수술 결과는 매우 우수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효과의 지속기간은 최소한 10년 정도이고 일반적으로 약 15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